私は永遠が何か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여러분은 단순히 화려한 전투와 감동만을 느끼셨나요? 사실 이 작품에는 살아 숨쉬는 일본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이쇼 시대의 화려한 도시와 전통의 풍경부터 캐릭터 의상 속에 담긴 문양이나 음식 문화까지 수많은 요소가 귀멸의 칼날 작품 속에 나타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문화의 결을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탄지로는 시골 산에서 숯을 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대도시 아사쿠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수많은 사람과 화려한 불빛이었죠. 빛이 너무 밝다며 눈을 가리던 탄지로의 대사는 실제 당시 농촌 청년들이 느꼈을 문화 충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기모노 차림이 많지만 그 옆에 양복을 입은 신사와 모던 걸들이 지나가죠. 목조 상점과 일본식 천 간판 옆에 벽돌과 유리창이 들어간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 있고 하늘 위에는 전깃줄과 전신주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실제 다이쇼 시대는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물이 급속히 퍼지던 시기로 특히 도시에서는 서양식 건물과 교통수단이 등장해 전통 목조 가옥과 공존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작중 배경인 다이쇼 시대의 전통적 공동체와 산업화된 근대 도시의 대비를 사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살대 대원들은 통일된 검은 교복 같은 제복을 입고 각자 개성적인 하오리를 걸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제복 디자인은 실제 다이쇼 시대 일본 군복 그리고 남학생 교복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높이 올라온 깃과 금속 단추가 특징이죠. 다이쇼 시대 제국군 그리고 학교 제복은 프로이센 군복을 본뜬 형태였는데 작중에서 귀살대 복장은 이러한 역사적 복식을 반영합니다. 한편 각 캐릭터가 걸친 하오리나 기모노에는 일본의 전통 문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지로의 초록, 검정 체크 무늬는 이치 마치모요라 불리는 패턴으로 번영과 영속을 상징하며 사업 번창이나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즈코의 분홍색 기모노에는 아사노아, 즉 사면문이 그려져 있는데 겹쳐진 삼입 모양의 문양은 헤이안시대 불교 미술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인기 무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은 빠르고 곱게 자라는 식물이어서 아사노아 문양에는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니츠의 노란색 삼각무늬 하오리는 우로코몬이라 불리는 패턴입니다. 이 삼각형이 연속된 문양은 뱀이나 물고기 비늘을 형상화한 것으로 고대에는 무덤 부장품에도 나타나고 전국시대 무사의 갑옷과 병장기에도 쓰일 정도로 액막이 의미가 강했다고 합니다. 비늘은 재생과 변신을 상징하기도 하여 허물벗음을 하는 뱀이나 나비처럼 재생과 불운 극복의 뜻을 지니기도 하죠. 이처럼 주인공들의 하오리 문양에는 각 캐릭터의 성격과 서사를 뒷받침하는 일본 전통의 상징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귀멸의 칼날 시즌1의 최종 선별 시험은 후지카산 해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산 전체가 등나무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혈귀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작품에서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오니가 등나무 냄새를 싫어한다, 등나무 꽃이 햇빛을 많이 받아 그 기운으로 오니를 막는다와 같은 팬들은 여러 가지 설을 제기합니다. 그중 흥미로운 해석 중 하나는 일본의 풍습인 세츠분과 연관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매년 입춘 전날을 의미하는 세츠분이 되면 맘에 마키라 외치면서 콩을 뿌리고 귀신을 내쫓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콩을 뜻하는 맘에가 오니의 눈과 발음이 같아 귀신 눈을 맞춘다는 주술이 담겨져 있죠. 이처럼 민속적으로 특정 식물이 오니를 막는다는 사고방식에서 등나무와 세츠분의 콩은 같은 계열의 주술적 장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사쿠사의 눈부신 불빛, 그리고 캐릭터들의 하오리에 새겨져 있던 전통 문양. 이 모든 장면 속에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일본 문화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귀멸의 칼날을 다시 바라보면 전투와 감동 너머로 그 시대의 공기와 생활, 그리고 신앙이 스며져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탄지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처음 선보이는 기술, 히노카미 카구라는
그의 아버지가 매년 겨울밤 가문의 수호를 위해 추웠던 날씨 속에서도 춤추던 카구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카구라는 신을 즐겁게 하는 오락이라는 뜻으로 일본 신토의 전통 가무이죠. 마을 사람들이 신사에게 신에게 봉헌하거나 축제 때 추는 춤으로 불의 신에게 바치는 춤, 그리고 풍년 기원의 춤과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린 탄지로는 아버지의 카구라 춤을 연상하며 호흡을 익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각성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러한 설정은 일본 신화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의가 곧 악을 물리치는 힘으로 바뀌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신화에는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가 동굴에 숨어 세상이 어둠에 휩싸였을 때 아메노우즈메라는 무용과 희극의 신이 무용과 노래로 다른 신들을 웃게 하였고, 아마테라스가 호기심에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세상이 다시 밝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즌 1에서 탄지로가 아사쿠사에서 맛본 뜨끈한 우동은 일본을 대표하는 서민 음식입니다. 추운 날 노점에서 파는 우동은 메이지 그리고 다이쇼시기 도심의 흔한 길거리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여행길에 등장하는 주먹밥은 전통적으로 무사나 농민이 길을 떠날 때 준비하던 휴대식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메이지 이후 발전한 도시락 문화와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무한열차편에서 렌고쿠가 역에서 벤토를 맛보며 우마이를 연발하는 장면은 일본 철도 여행의 꽃이라 불리는 에키벤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죠. 실제 큐슈의 규벤을 모티브로 했다는 설도 있으며 증기기관차와 역 플랫폼 풍경까지 철저히 고증되어 근대 일본의 생활사를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나비 저택에서 요양하는 장면에서는 탄지로 일행에게 녹차와 과자가 대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일본 가정에서 손님이나 환자에게 차와 다과를 내는 전통적인 접대 예절이기도 하죠. 작중에선 카스테라, 전통 과자와 같이 다양한 다과들이 등장하기도 하며 미츠리와 오바나이의 교류 장면처럼 캐릭터 관계 묘사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음식의 디테일은 캐릭터의 서사와 감정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하는 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도곡마을 편에서 등장하는 온천 장면은 일본 특유의 목욕 문화를 사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입욕 전에 몸을 씻는 예절이나 남녀가 따로 들어가는 구분, 노천탕의 풍경은 지금도 이어지는 전통적인 문화이기도 하죠. 특히 미츠리가 온천 속에서 환히 웃는 모습은 일본인에게 목욕이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치유와 휴식의 시간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귀멸의 칼날 인기에 힘입어 온천 관광지들이 다시 성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초반 탄지로의 가족이 살던 산속마을은 전통 농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통나무집, 종이문, 화로는 산업화 이전 일본 농촌의 생활상을 담고 있기도 하죠. 탄지로의 가문이 숯을 굽고 판매하는 설정은 아궁이 신을 모셨던 전통신앙과 연결되어 있으며 성씨 카마도 자체가 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곧 탄지로 가문의 운명이 불과 함께 이어져 내려왔음을 보여주기도 하죠. 귀멸의 칼날은 피와 검투의 이야기면서도 그 뼛속 깊이에는 일본의 신화와 민속 그리고 생활 문화가 녹아 있었습니다. 도쿄의 밤거리, 끝없이 늘어선 붉은 등불. 귀멸의 칼날 유곽편은 실제 에도 시대부터 존재한 요시와라 유곽을 모델로 합니다. 밤거리는 수많은 등불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차 있고 고급 유녀인 오이란들이 높은 신분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작중 다키가 변장한 와라비 힘의 오이란의 모습은 당시 최고위 유녀들이 입던 화려한 기모노와 비녀 장식, 그리고 앞쪽에는 큼직한 오비를 고증하여 그려졌죠. 실제 오이란은 일반 게이샤와 달리 오비를 앞에 맺고 높게 틀어올린 전종머리에 수십 개의 비녀를 꽂았는데 다키의 캐릭터 디자인이 이러한 특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곽거리의 건축은 2, 3층 목조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고 붉은 초롱불과 간판으로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는데 이것은 에도 시대의 요시와라의 번화함을 연상시키며 다이쇼 시기까지 이어진 유흥가의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작가 고토게 코요하루는 요시와라의 현세와 떨어진 환락의 세계라는 이중성을 모티브 삼아 유곽편 스토리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붉은 등불과 화려한 오일한 의상으로 가득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여성들이 빛에 묶여 강제로 일하거나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착취와 고통의 역사가 있었죠. 귀멸의 칼날은 이러한 유곽 문화의 양면성, 즉 겉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 착취와 비극이 깔린 현실을 다키와 규타로 남매의 비극적 서사로 그려내 오락과 고통이 교차했던 요시와라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작품 속에는 특이하게 가면을 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탄지로의 스승 우르코 다키는 붉은 얼굴에 긴 코를 가진 탱구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는 일본 요괴 탱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탱구는 산속에 산다는 괴물로 무술에 능하고 장난을 좋아하지만 심술궂은 성향이 있어 옛 설화에서 산의 수호자이자 난폭한 신으로 묘사됩니다. 우르코 다키가 굳이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는 작중에서 인상이 너무 온화해서 혈귀들에게 우습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래서 일부러 무섭고 위험 있는 탱구타를 써서 귀신을 현혹시키고 제자들을 단련시킨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탄지로에게 검을 만들어준 도공 하카네지카를 비롯한 모든 도공들도 얼굴에 효토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효토코란 입을 삐죽 내민 익살스러운 탈로 원래 대나무로 아궁이에 불을 불어넣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효토코 가면의 쭉 좁혀진 입 모양은 불을 후 하고 부는 모습이며, 실제로 어떤 지방에서는 부엌 부근에 효토코 탈을 걸어 화신으로 모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공들이 효토코 탈을 쓴 이유는 정체를 숨기고 화로 불꽃으로부터 눈 보호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상징성은 도검의 신과 연결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 신화에 나오는 한눈박이 대장장이신 아메노 마이토스 노카미가 바로 효토코의 모델이며, 효토코 탈은 원래 한쪽 눈을 감고 있는데, 이는 대장장이가 뜨거운 용광로를 한눈으로 오래 바라보다 한쪽 눈을 잃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흥미롭게도 작품 후반부에 도공 하가네츠카가 실제로 한쪽 눈을 다치는 전개가 나오는데, 이는 효토코 그리고 대장장이신 도공이라는 3자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장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비토가 쓰고 있던 여우 가면이 있습니다. 여우 가면은 우르코 다키가 최종 선별에 나서는 제자들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부적입니다. 일본에서 여우는 신사의 사자로 여겨지거나 요괴로 여겨지기도 하는 양면적인 존재인데, 흔히 주술에서는 보호부적으로 여우부적을 쓰거나 마을 축제에서 여우탈을 쓰고 춤추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우는 풍요와 수호를 상징하므로 탄지로가 쓴 여우 가면 역시 사악한 것을 피하고 행운을 비는 의미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귀멸의 칼날에는 다양한 전통 가면 그리고 문화 요소가 스며들어 있었고, 캐릭터의 개성과 서사에 맞춰 요괴나 신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 속 숨겨진 일본 문화의 숨결 총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